요즘엔 저는 이제 리얼미터를 버리고 갈아탔어요. 갤럽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론조사는 대한민국 여론조사 같으면 여론조사 의미가 없습니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지난주 한길 리서치 기억들 하시겠지만 윤석열 2위로 뛰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술수를 쓰면 돼. 그런 것처럼 저는 여론조사는 대한민국 여론조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론조사가 과학이라면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수치는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그게 되게 정확한 것처럼 뭐 오차 범위에서 뭐 표본 오차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3.3%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정확하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 숫자를 정확하다고 믿고 있는 거고 전체 모집단에서 샘플을 했을 때 여기서 막 이제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전체 숫자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의 오차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다 안 하다의 뜻이 아니라고. 그 어쨌건 간에 리얼미터가 다르고 갤럽이 다르고 뭐 등등등 이런 수치가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믿을 건 못 되네라고 말하면 됩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느냐. 여론조사 기관이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여론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내리막 흐름에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고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올라가는 흐름에 내려가는 기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는 갤럽의 여론조사를 갖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선동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들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 맞다, 괜찮다고 이 숫자를 통해서 선동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 갤럽 여론조사가 선거 때 투표 때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선택이 맞다는 걸 증빙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동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원래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어떤 정책 하나가 대통령이 어떤 정책 잘못했다고 해서 그 정당이나 그 집권 자체에 대한 지지율을 확 바꾼다고 어떤 거 잘했다고 해서 그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확 하거나 그런 경우 정말 드물어요. 예전에 이명박을 찍었지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여자분이신데 그런 분도 한 분 계신데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의 표현, 자기가 갖고 있는 심적인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 적극적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차이가로 나타날 뿐이에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어떤 비리 같은 게 발생해서 떨어진다 하면 그 과정에서도 나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해 라는 말을 할 때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내가 답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옹색해진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답을 주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변하는 거지 실제로는 지지율의 비율은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정말로 4천만 명을 다 맞습니다. 표본 조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이슈를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라고 했을 때 그 뒷받침을 만들어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언론에서 뭐라고 헐뜯고 있지만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교육시키고 선동시키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드러내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갤럽을 제가 나름 더 신뢰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 잘합니까? 민주당 지지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답을 할 수 없다면 그만큼 확장성은 떨어지는 거거든. 부끄러운 거야. 아니 아무리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는데 나는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는 말을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갈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나라면 그게 박근혜 때라도 전화가 그렇게 오면 답할 것 같아요. 너는 민주당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온 금요일 날 나온 11월 20일 날 나온 정당 지지도 민주당 37, 다음에 국민의힘 19, 무당층이 31%라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어쨌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37대 19로 앞서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더블 스코어에 가깝죠. 그게 더블 스코어에서 1이 남느냐, 어떤 주는 더블 스코어에서 1이 부족하느냐. 일단 기억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37%고요.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서울이겠죠. 서울은 34, 그리고 국민의힘은 20입니다.
부울경은 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은 28이에요. 여기 놀라운 거. 민주당의 전국 지지율이 37이잖아요. 부울경 지지율이 37입니다. 실제로 총선 때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표가 44%예요. 거기다 가져왔어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말하면 부울경 지지율이 서울보다 높아. 부울경은 37, 서울은 34밖에 안 돼. 저는 이게 정확하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아시는 분들이 그 검찰개혁 1인 시위를 대구에서 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어떤 분이 오시냐면 중년의 진짜 보수적인 같은 분들이 와서 말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검찰개혁 해야지라는 말하고 힘내라고 해요. 예전에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이 빨갱이 새끼라고 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왜 시비걸로 왔지라는 것보다 격려하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민심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경상도 TK, PK 다 바뀌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 오신 저분. 네. 그래 실드 치고 싶겠지. 네? 춘천하니까요. 잠깐만. 가덕도 공간 창선 반대. 저요? 말해봐. 저는 가도 아무런 말 안 할 거예요. 출마해. 아무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는요. 그 지역 저는 공항은 아닌 거라는데 애매한 것 같아. 그러니까 경상도 특혜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덕도를 다 반대하거든. 출마해. 출마해.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또 그 좀 이따 얘기했지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출마한다. 저 기회주의자 진짜. 자, 출마한다의 야수님 오름선 목표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내가 완전 매장시킬 수 있어. 노무현 국제공간 싫어? 전 좋아요. 반대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항을 노무현 국제공항 하는 건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당연히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이번 여론조사에서는요 코로나 19 감염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걱정된다 정도가 아니라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이 44%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걱정된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전국 평균이 거의 한 80%쯤 됩니다. 매우 걱정된다 등등등 포함한 그 숫자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 짐이 안 되려면 안 되는 거고 반대로 말했을 때 매우 걱정된다라고 하는 말이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못했다면 지지율이 어떻게 작동을 했겠습니까? 저쪽이 표를 가져가는 쪽으로 작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지를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지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관련한 방역을 잘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유지가 된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방역을 잘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죠. 코로나 감염이 걱정되는 사람들이 전국 평균 약 80% 가까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방역을 못해가지고 일본처럼 하루에 2,0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막 몇만 명에 이르기 시작하면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 내가 봤을 때 10%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봉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매우 걱정된다여도 메르스 때 같이 매우 걱정된다 할 때는 아니 도대체 국가는 뭐 해? 메르스가 이렇게 퍼지는 데인데 지금 매우 걱정된다는 야 진짜 걱정된다 나라가 시키는데 어디 잘하자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사실. 네. 이 차이를 못 보면 뭐. 근데 이 당의 지지율이 왜 이딴 식이냐. 부산에서도 민주당한테 지느냐.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이제 뒤에 있는 글자가 백드롭인데 나는 이 홍보를 일부러 해주고 싶어요. 니들의 백드롭이 뭐 잘못됐는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치는 일방 독주, 경제는 빈사 직전, 안보는 풍전등화, 정의는 내로남불. 대통령님 이래도 자화자찬이십니까? 라고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인 발목 잡기를 시전하고 있죠. 여기 공감되는 게 뭐가 있어? 그 국민의힘한테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공감되는 게 뭐가 있냐고. 그냥 반사야. 반사하죠 반사. 반사 직전. 반사. 이 사람들 그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가 대안도 없이 발목만 잡는데 일방 독주, 빈사 직전, 풍전등화, 내로남불 이게 전혀 공감이 안 된다고. 부동산 갖고 이야기를 해봐야 주호영이 재개발로 23억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이야기하면 먹히냐고. 난 늘상 얘들이 지지율 안 오르는 이유를 지금 현재 오늘 백드롭이 이거야.
안 부끄러워? 이들 홍보하고 싶어서 우리 방송에 이걸 낸다고 하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부끄러워서 한번 부끄러운 줄 알라고 내가 이걸 일부러 가져온 거야. 사나이한테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걸 아는 놈들이면 지금 안보가 풍전등화야? 정치가 일방 독주였으면 우리가 180석 뽑아놓고 지금 공수처나들 설치 못하고 있어 지금 이게? 그리고 정의는 내로남불이라니 원래 니들이 나쁜 놈들이야. 금태섭 봤지. 물론 금태섭은 저쪽 사 아직 당에 입당하진 않았지만 더 강렬했잖아. 심한 새끼들이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지를 안 오르는 거라고. 홍준표가요? 진짜 고장난 시계에 하루에 2번 만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덕도 신공항 반대하면 TK에 도움 되냐? 진정아, 자기한테 묻는 거야 지금. 가덕도 신공항 반대하면 TK에 도움 되니? 저 반대 안 했는데. 홍준표가 이게 하는 말이 뭐냐면 대구에 있는 거점과 신고가 또 만드는데 거기도 확장을 해달라는 의미예요. 지금이요. 홍준표 말은. 그런 거 있어? 예, 그런 말이에요. 가덕도 하지 말고 4대 관문공항을 만들자. 솔직히 이게 경상권이나 그쪽에서는요. 인천공항을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대구에서도 인천공항에 가면 5시간 걸립니다. KTX 타고 가도 왔다가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가야 하잖아요. 힘든 면이 있어서 이쪽에다가 거점 공항 필요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수요 쪽에는 부산 쪽에는 있는 게 맞아요. 가덕도나 뭐 김해나 저는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거의 거리는 도찐 개찐이란 말이야. 당황한다 지금. 솔직히 상관없다니까요. 김해도 어차피 경상남도에 있는 거고 가덕 거의 15km밖에 안 되잖아요. 직선은 20km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그렇게까지 뭐 비행기를 많이 타지 않습니다. 저는 KTX를 타지. 그럼.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는 KTX를 많이 타지만 그렇죠. 근데 간단히 쉽게 이야기해줄게. 우리가 해외에 한번 나가려면 부산 사람이 대구 사람이 인천까지 올라가서 그렇죠. 비행기 시간에 따라서는 하루 묵고 요거 하지 말자는 거고요. 김해공항이 1년에 이용자가 1,000만 명이에요. 1,300만인가 될 거야. 아마. 광주에 뭐 전라도 쪽에 무안공항 무슨 석초공항 이런 공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공항들하고 이 어떤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뭐 코로나 등이 이제 좀 많이 방역이 되고 사라지고 백신 만들어지고 나면 한국이 관광이라든지 비즈니스 차원에서 분명히 남해 쪽 저 아래쪽 바닷가에 있는 공항 하나는 진짜 필요해. 그러면 홍준표 이야기에서 가덕도 신공항 반대하면 TK 도움 되냐가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대안을 내야지. 홍준표가 내가 봤을 때 진짜 하루에 2번 맞는 시계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건 정확히 본 거예요. 왜냐하면 가덕도로 지지고 볶아버리잖아. 그러면 그렇죠. TK, PK가 분열되면서 가장 위협을 받는 게 국민의 짐이야. 이럴 때는 이게 이슈가 되는 만큼 사실 민주당한테 이득이 됩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그러니까 TK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거 찬성해버려라. 대신에 대구 신공항도 키우면서 뭔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나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서병수는 찬성하고 주호영은 반대하는 이런 모질이 같은 애들이 저 당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우리한테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 당의 문제라고. 홍준표는 이 기회를 잘 자기 그렇죠. 인기도를 예, 하려고 예, 하고 예. 자기가 있는 게 대구니까 어떻게든지 홍준표는 뉴스에 나오고 싶어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것도 페이스북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진짜 팔로우하고 계세요? 엄청나요. 아니 출마할 거라니까. 내가 뭐 출마를 해. 그러니까 어디에 생겨도 상관없는 거야. 맞춰서 출마하면 되거든.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은 난리 났어요. 뭐 천인 공로할 결정이라고 무슨 개소리입니까? 1,000명만 화낸다고. 천인이 1,000명이 화낸다고. 1,000명만 근데 지금 대구 내에서도 대구 국제공항을 이전하는 것 자체도 머리가 아프고 골머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군공항 때문에 군공항 이전해야 한다. 아직 내용이 많아요. 예. 근데 뭐 다른데 뭐 가덕도 그걸 따지고 있어. 권영진 시장님 대구 거나 좀 잘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민주당이 선거용으로 그걸 한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박근혜 정권이 애매하니까 왜냐하면은 TK나 PK가 자기들 지역 기반이다 보니까 어느 쪽 손도 못 들어주고 김해를 지금 김해가 지금 이제 아니다라고 지금 틀었던 검증위원회가 틀었던 이유가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활주로 하나 더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전성이 굉장히 위협을 받는다. 이 차원 때문에 틀었는데 박근혜 때는 오히려 지역들 눈치 보느라고 에이 김해를 그냥 쓰자 키워가지고 이지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박근혜 때는 국가 안 보고 뭐고 빌딩 하나 더 지으려고 군사공간 각도를 틀어보인 애들이 이명박 때죠. 이명박 때 어. 그런 애들이라 걔네들한테 뭘 기대하는 것은 정말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참 하늘나리님께서 푸나님 훈수 그만했는데 불안하시구나. 내가 훈수를 하면 저쪽에서 알아먹을까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